예, 오늘은 인공지능 칩 스타트업 에임퓨처의 김창수 대표님을 모시고 회사의 경쟁력 이모저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에임퓨처는 언제 설립된 회사입니까? 예, 에임퓨처는 2020년 10월 20일 설립된 회사입니다. 무엇을 만듭니까? 예,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인데 사실은 저희가 2016년 알파고 이전부터 네. 인공지능 처리하는데 적합하고 효율적인 하드웨어를 개발하게 됐고요. 그 개발된 기술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개발될 기술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신 겁니까? 저희가 이제 NPU라고 불리우는 Neural Processing Unit, 네. 신경망 장치라고도 하는데 네. 이 하드웨어인 NPU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SoC 안에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칩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네. SoC 칩을 만드는 회사에 IP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이 SoC 칩이 만약에 인공지능을 처리하고자 하는 칩이라면 거기에 이제 사용이 되는 부품입니다. 비슷한 회사로는 뭐 상장돼 있는 오픈엣지 이런 데랑 예, 비슷한 맞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뭐 애플 출신이라고 해서 뭐 그 굉장히 뭐 글로벌하게 좀 NPU 한다고 하는 그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회사요? 아니 미국 회사 캐나다인가 미국인가 뭐 그 회사들인데 NPU를 그러니까 네. 설계해 놓은 거를 뭔가 SoC 만드는 회사들한테 라이센싱 해주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인 거군요. 네, 네. 그 전 세계적으로 네. NPU를 IP의 형태로 라이센싱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방금 언급하신 오픈엣지라는 회사는 사실은 다양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NPU를 이제 보유하고는 있지만 네. NPU 자체의 사업 규모는 아직은 크지는 않고요. 아, 네, 네, 네. 저희 회사를 비롯한 NPU 하는 회사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생긴 추세고, 네. 그리고 이 NPU를 실질적으로 자체 설계해서 아예 칩의 형태로 만든 회사들이 많이 있죠. 한국에 이제 그런 회사들이 펀딩도 많이 받고 이제 네. 규모가 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죠. 텐스토렌토. 예. 네. 아주 유명한 회사죠. 네, 예, 네. 거기 그 회사도 NPU를. 맞습니다. 거기도 NPU를 IP의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고 한국에 와서 뭐 삼성, LG, 현대차 뭐 여러 회사들 방문해서 네. 협업하고 뭐 소개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NPU 그럼 NPU IP를 사갈 수 있는 고객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SoC 만든 뭐 퀄컴, 뭐 애플, 뭐 미디어텍, 삼성, 뭐 LSI 뭐 그런 회사들이 지금 언급하시는 회사들은 네. 사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충분한 인력과 돈과 노력을 들일 수 있는 회사들이라서 네. 자체 개발하는 회사들이고요. 네. 저희 같은 NPU 기업, IP 기업이 이 IP로 판매할 대상으로서의 반도체 회사들은 그거보다는 한 레벨 정도 낮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데 사오는 게 훨씬 경제적인 이런 그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은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업체들이 상장하지 않은 팹리스나 또 상장한 회사들이라 할지라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그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들 이름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NPU 아까 뭐 텐스토렌토도 있고 뭐 오픈엣지는 뭐 여러 개 중에 이제 상품군 중에 하나가 NPU다라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NPU는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칩 사이즈, 그러니까 IP의 어떤 블록 사이즈에 따라서 뭐 용처가 좀 정해질 것 같은데 경쟁력이라고 하면 뭐를 경쟁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선 그 NPU가 사용될 수 있는 수요처 네. 또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은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뭐 IoT 같이 작은 성능을 요구하는 시장부터 네. 뭐 저희는 이제 가전에서 시작했으니까 가전 시장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AR, VR
헤드셋 같은 이런 메타버스 쪽도 있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뭐 딜리버리 로봇이라든지 이런 네. 로봇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도 사용이 되고. 그런데 가장 많이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되는 데는 아무래도 자동차 시장이에요. 네. 그럼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는 보통 통상의 자동차들이 카메라가 6대에서 많으면 12대 정도가 장착이 되는데 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영상을 사람처럼 인지하고 네.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네. 차가 스스로 주행할 수 있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네. MP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요. 네. 근데 IoT 같은 데는 이제 작은 성능만 있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MPU가 사용될 수 있는 시장은 굉장히 많은데 어떤 타입의 어떤 성능의 MPU가 필요하느냐는 것은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텐스토렌트 같은 회사는 이제 대용량의 그 고성능 그 MPU를 주로 이제 하는 쪽이고 네. 저희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성능이 낮은 쪽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이런 그게 뭐 형태입니다. 무슨 톱스? 예, 말씀하신 톱스. 네. 우리 이제 발음하기 쉽게 탑스라고 탑스. 하는데 네네. 트릴리언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의 약자예요. 초당 처리하는 명령어 또 오퍼레이션의 숫자가 테라 개다, 트릴리언 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탑스가 높을수록 고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탑스가 낮을수록 저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oT 같은 데는 저성능의 탑스가 필요한 것이고요. 네. 오토모티브 중에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탑스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 제품군들이 이제 회사 소개서들을 보니까 뭐 NMP 뭐 500 시리즈, 700 시리즈, 뭐 300 시리즈. 300 시리즈 예. 이렇게 있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저희가 NMP라고 부르는 것은 네. 뉴로모픽 프로세서의 이니셜입니다. 네. 예, 그래서 300, 500, 700 네. 이렇게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이해하기 쉽게는 이제 300 같은 경우에는 최대 탑스가 이제 0.5 탑스 네.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500은 그거보다 더 높고요. 네. 그다음에 700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로 낼 수 있는 16 탑스까지의 제품. 그래서 성능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물론 뭐 이 그 공략하는 시장이 좀 다를 네. 수도 있겠지만 뭐 아까 얘기한 경쟁사들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지금 뭐 칩세미디어 뭐 이런 회사들도 지금 MPU 한다 그러고 그 MPU를 그래도 뭐 많이는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뭐 비슷한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 집들 제품들 만약 겹치는 어떤 시장군이 있다면 그 집들 MPU보다 우리 게 뭐가 나라고 하면 동일 탑스에서 뭐 전력 소모량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까?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일단 고객은 굉장히 이제 그 다양한 고객들이 존재해서 네. 어떤 고객들은 나는 에어리어가 좀 작으면 좋겠어. 아, 네. 이런 고객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고객은 뭐 에어리어는 나는 괜찮아. 그런데 좀 플렉서블했으면 좋겠어. 이런 고객들도 있을 수 거기서 있고. 플렉서블이라는 건 뭐 어떤? 이런 겁니다. IP는 보통 칩보다 한 세대 전에 개발이 돼야 돼요. 네. 개발된 IP가 칩에 장착이 되고 그 칩이 어떤 시스템에 장착이 돼서 실제 사용되려면 최소한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의 일인데 네. IP를 만들 때 이미 하드웨어를 세팅을 해 놓으면 실제 2년, 3년 후에 지금처럼 굉장히 빠르게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되면 지금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네. 인공지능 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 또는 펑션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지원이 안 돼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오늘 적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되 이 제품이 실제로 나오는 2년, 3년 후에도 그때 당시에 더 나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플렉서빌리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회사에서 계속 그런 거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이라든지 뭘 그렇죠. 이렇게 근데 저희는 인공지능망이 예를 들면 혹시 CVPR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권위 있는 학회인데요. 네.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학회입니다. 여기에 1년에 제출되는 인공지능 망이 한 8,000개 된대요. 하하. 근데 그 네.
그 중에 한 1000개 정도만 이제 채택을 하는데 네. 이런 컨퍼런스가 전 세계적으로 큰 컨퍼런스가 4-5개 돼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뉴럴 네트워크들 개발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실제 제품에 적용이 될 시점이 이제 오지 않겠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저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으로서 이런 플렉서빌리티를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그 어나운스 되는 여러 뉴럴 네트워크의 공통적인 것들을 저희가 스터디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거는 이 네트워크에서 쓰고 저 네트워크에서 쓰니까 요거를 지원하자라고 해서 그런 가장 베이직 빌딩 블록들을 저희가 추출해내고 네. 그러려면 인공지능망에 대한 이해도가 많아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런 인공지능망을 개발하는 여러 프레임워크 우리가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라든지 네. 이런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이제 가능한 건데 그런 연구 개발 일들을 쭉 해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계속적으로 그 새롭게 나오는 프레임워크도 기존의 칩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뭔가 그렇죠. 구형이 되어도 예. 쓸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뭔가 유연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회사가 딴 회사보다 저희가 경쟁력이- 갖고 있는 이제 경쟁력 또는 차별화, 다른 뭐 경쟁사 내지는 선진사 대비 차별화라는 게 크게 3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확장성.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IoT처럼 작은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오토모티브 또는 ADAS처럼 굉장히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시장까지 다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과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서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처리해 줄 수 있는 또 미래에 발생하게 될 것까지 포함하여 요걸 저희가 유연성이라고 불러요. 유연성이다. 플렉서빌리티.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칩 사이즈를 염려하는 고객사들을 위해서 저희 IP 내 빌딩 블록들 각각 펑셔널 블록들의 사이즈를 다양한 옵션을 주게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요 3가지가 저희 회사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NMP 시리즈가 있고요. 네. 가이아 이건 뭡니까? 예.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계속 그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는 추론형 AI라고 해서 네. 이미 학습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것이 등장했을 때 이게 무엇이다 알아맞히는 쪽에 AI 기술이 집중돼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다양한 인풋 그러니까 비디오 또는 보이스, 텍스트, 이미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AI의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딥페이크 같은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긴 하지만 이런 생성형 AI에 적합한 새로운 하드웨어 구조가 저희는 가이아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가이아는 GAIA의 약자인데 네. 제너러티브 AI 아키텍처의 약자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 것도 뭘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십니까? 예, 가이아 아키텍처는 현재 개발이 거의 이제 뭐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서 올 9월 말 정도, 3분기 말 정도 되면 가이아를 저희가 어나운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 가이아가 포함되어 있는 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 3월 되면 나와요. 칩을 준비 중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 가이아 아키텍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보기 위한 MPW 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칩 사업을 칩을 판매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네, 이 네. 아키텍처를 검증하기 위한. 네. 그러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내놓으신 NMP 300, 뭐 500, 700 시리즈의 적용초와 네. 가이아 뭐 200, 뭐 300, 500 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400 뭐, 네. 이렇게 뭐 제품군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 적용초가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저희의 미래 고객사가 AM퓨처의 MPU를 쓰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용처가 어디든지 간에 고객사들은 NMP 프로덕이나 가이아 프로덕 중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뭐가 더 비쌉니까? 아무래도 저희의 최신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가이아가 비싸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즘에 김밥집 가면은 김밥들을 다 요즘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키오스크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어떤 세트 업체가 우리가 여기에 음성으로 해서 네. 뭔가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NPU를 NMP를 넣는 게 좋습니까? 가야를 넣는 게 좋습니까?
NMP든 가이아든 네. 요구하는 그런 그 성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거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다만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네. 코스트가 문제인 것인지 네. 성능이 문제인 것인지 음. 여러 가지 이제 그 요구 사항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니까요. 네.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면 되는데 네. 이제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최신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가이아가 가격적으로는 좀 비쌀 것이다. 네. 다만 그만큼의 성능 차이는 있겠다.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선택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인업이 하나 새로 추가가 되는 거군요. 올해 이제 그렇습니다. 가이아라는 예. 것이. 근데 차별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NMP하고 가이아가 같은 탑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가이아는 에어리어가 훨씬 작아요. 그래요. 예. 어. 근데 같은 에어리어라면 네. 칩 사이즈죠. 네.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해 주는 게 가이아죠. 그렇군요. 예. 가이아가 훨씬 더 낫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칩 설계하는 입장에서도 면적 작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나타를 살까, 제네시스를 살까, 고객의 입장에서 네. 뭐 자기 본인이 이제 본인의 그 요구 사항에 따라서 자금력에 따라서 네. 선택을 하게 되겠죠. 지금 그 매출은 아직은 그렇게 의미 있게 나오는 수준은 아닌 것이죠. 저희가 IP 매출로만 본다면 그 아직은 저희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은 회사 설립 이후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매출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워낙 얼어붙어 있어서 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큰 회사들도 반도체 회사라면 다 어려움을 겪었고요. 네. 근데 올해는 시장 상황이 많이 호전이 돼서 네. 올해는 저희 그 IP 매출이 다시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회사의 IP, NPU를 네. 쓰고 싶은 제가 팹리스 네. 회사라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그 파운드리에 가서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IP가 어디 파운드리에 연동돼 갖고 어디 그 그냥 집어 넣으면 그냥 바로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 칩 설계의 에코시스템을 보면 네. 칩을 찍어내는 파운더리가 있잖아요. 네. 삼성, 네. 그다음에 TSMC, 네. 그다음에 그 칩을 찍어내는 회사에 우리 고객이 이런 칩을 찍어 달래요라고 이제 얘기해주는 중간 그 인터페이스 해주는 회사가 우리가 소위 말하면 디자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네. 디자인 하우스는 삼성 공정에 데디케이트된 디자인 하우스와 네. TSMC에 데디케이트된 디자인 하우스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디자인 하우스의 고객사인 팹리스 칩 설계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게 만약에 이런 팹리스 칩 회사들이 나는 삼성 공정으로 칩을 만들 거야 또는 나는 TSMC 공정으로 칩을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이미 삼성이나 TSMC를 지원해주는 그 디자인 하우스 중에 어딘가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뭐 세미5 삼성 쪽으로 하든. 그렇죠. 세미파이브, 에이징랜드. 가온칩스, 네. 뭐 에이징랜드가 다 그런 회사들인데 네. 그러면 팹리스 업체는 그 회사에 가서 내가 이번에 만들 칩에 인공지능을 지원해주는 NPU가 필요한데 너네 회사가 NPU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테고 근데 디자인 하우스는 IP를 갖고 있지 않아요. IP를 갖고 있는 IP 회사와 연동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우리는 에임퓨처라는 NPU IP 업체를 알고 있어. 그 회사하고 같이 협업하면 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디자인 하우스를 통해서 팹리스 업체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어떤 회사는 뭐 세미5를 가든 뭐 저기 ADT를 가든 뭐 에이징랜드를 가든 나는 저기 에임퓨처에 NPU를 넣어주세요 하면은 그렇죠. 넣어주는. 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 팹리스 업체와 직접적으로 그 IP 공급 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아니면 이 팹리스 업체가
디자인 하우스한테 어차피 우리 집 만들어 주세요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야 하면 그 비용 중에 IP 조립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희를 굳이 통하지 않고 이 디자인 하우스를 통해서 이제 MPU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매출이 이제 일반 팹리스한 직접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디자인 하우스 통해서 일어날 그렇습니다.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네네. 말씀이시군요. 회사가 지금 투자는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저희가 작년 6월에 네. 시리즈 A 투자 종료를 했습니다. 얼마 저희가 받으셨습니까? A 때. 작년에 50억을 받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전년도에 저희가 80억을 받기로 했다가 네. 투자 환경이 안 좋아져서 네. 투자금을 좀 이게 줄인 케이스고요. 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이제 시리즈 B 투자 유치 준비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누적으로 그럼 한 70억 좀 넘게 받으신 겁니까? 저희가 이제 LG전자로부터 현물 투자를 받은 것을 제외한다면 총 72억 3천만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현물 투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LG전자 미주 연구소에서 7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하면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5년 동안 개발을 했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스피노프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대가가 네. 현물의 형태로 투자가 돼서 네. LG전자는 저희 회사의 전략적 투자자로 남아 있습니다. 현물 투자 그러면 스피나웃 할 때 그럼 그 회사의 그때 당시의 초기 밸류와 네. 그 기술에 대한 이전료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런 네. 거를 해서 지분을 일부 가져간 거로 그렇습니다. 돈을 태운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럼 초기 지분율은 한 얼마나 갖고 왔습니까? 한 20%? 그게 지금은 이제 중간에 2번 정도 투자를 하다 보니 상당 부분 누수가 돼서 뭐 10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요. 네. 초기에는 그거보다는 많았죠. 현재 한 10% 조금 넘는 수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 됩니다. 걸로 되어 있군요. 지금 작년 6월에 이제 시리즈 A 유치하셔서 50억 자금 조달 받으셨는데 네. 지금 올 하반기 한 번 더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한테는 회사의 어떤 그 제품 로드맵은 아까 이제 뭐 가이아 얘기하셨고 뭐 이제 매출은 한 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날 거다. 저희가 올해 그 예상하는 IP 매출로만 15억 원 정도 15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네. 통상 저희처럼 성장하는 시장에서 제품 기술을 제공하는 벤처기업들은 뭐 정상적인 경우라면 매년 2배 약간 넘는 정도로 성장을 하게 돼 있고 그것은 오픈엣지의 상장 시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대충 증명이 됩니다. 그럼 몇 년도까지 지금 예측을 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매출 예측은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15억이면은 내년에 한 30. 30억에서 40억 정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내내후년에는 한 뭐 8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 될 거고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내후년이면 2027년. 네, 그래서 보통 통상 한 100억 이상의 매출이 있게 되면 상장할 수 있는 뭐 자격이 되니까 저희는 이제 2027년 또는 2028년 정도를 상장 예상 연도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회사의 어떤 상장 계획까지도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아무래도 2년, 3년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네. 상장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저희는 규칙적으로 특허나 뭐 국제 학술지 같은데 논문 게재하는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상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기업 인증 뭐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하반기에 투자 받으실 때는 그럼 밸류는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 기업 밸류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매출과 순이익이 있지 않는 벤처기업의 기업 그 가치 평가가 상당히 예,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시리즈 B를 하기 전에 사실은 브릿지 펀딩을 네. 진행을 해 왔어요. 네. 그리고 브릿지 펀딩에 실제로 투자하겠다는 VC로부터 저희가 커밋도 받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뭐 어차피 시리즈 B를 곧 받을 거니 브릿지 펀딩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안 하는 걸로 네. 결정이 났는데 시리즈 A 때 받은 밸류에이션의 한 2배 정도 받았어요. 이번에 브릿지 펀딩 브릿지도 때.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시리즈 B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지금 받은 그 밸류에이션에서 뭐 한 1.5배 정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가 있는데 시리즈 A 때는 뭐 밸류 얼마나 받으셨어요? 포스트 그때는 저희가 220억 받았습니다. 220억이요. 근데 뭐 한 450억 정도는 브릿지 펀딩에서 얘기를 하셨나 보네요. 브릿지 펀딩에서는 한 400억 정도 했고요. 400억 정도. 네, 시리즈 B는 이제 그거보다는 더 높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제 이걸 쭉 여쭤봤던 이유가 지금 아까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유니콘 뭐 벌써 됐다고 뭐 얘기하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매출이 없는데 이제 투자만 받아서 이제 유니콘이 됐다고 하는 기업도 있고, 그냥 뭐 F사, 뭐 R사, 뭐또 다른 네. 뭐 D사 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밸류를 엄청 높게 잘 받았단 말이죠, 그런 회사들은. 그리고 아니 그 제가 이제 여쭤본, 거기도 어차피 MPU 하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직접 팹에 태워가지고 찍어갖고 거기도 네. 직접 영업을 한단 말이죠. 네. 최종 고객사까지. 근데 지금 이제 지금 대표님 회사는 사업구조가 달라요. 그냥 팹리스와 이쪽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이 훨씬 더 뭐랄까요, 그 우리가 하는 본업에 좀 더 맞춰서 우리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 구조를 이렇게 잡으신 건지. 제가 그 인더스트리 경력이 한 35, 6년 됩니다. 한 반은 SoC 칩 설계와 개발을 했고요. 반은 IP 개발을 했는데 저희 같은 이제 IP 기업 대비 네. 팬리스 업체들은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투자가 많이 된 면이 있잖아요. 금액 절대적인 금액으로. 또 한 가지는 칩은 제대로만 만들면 이게 볼륨 비즈니스예요. 네. 보통 뭐 10만 개, 20만 개 만들려고 칩 만드는 회사 없습니다. 보통 몇 백만 개, 몇 천만 개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반도체를 소비하는 전자 그 장치가 뭐냐면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은 빌리언 단위로 만들어져요. 1년에 뭐 12억대, 13억대 예. 팔리지 않습니까? 거기 칩 하나만 집어넣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AI 반도체 칩 회사의 성장 가능성 자체는 부인할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늘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잖아요. 네. 엔비디아의 GPU가 어디 쓰이냐 하면은 클라우드나 이 서버단에서 굉장히 엄청난 성능을 요구하는데 이제 쓰이는 칩인데 GPU 네. 한 네. 칩 하나에 뭐 몇만 불씩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언제까지 GPU에 의존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파워 소모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전기세, 뭐 물가, 뭐 이런 거. 그래서 NPU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런 여러 NPU 회사 중에 제대로만 하는 회사가 나타나면 지금 밸류에이션 같은 게 정당화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고요. 네. 그 이른 것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저는 소프트웨어라고 보고 싶어요. 소프트웨어요. 예, 하드웨어는 사실 대한민국이 하드웨어 잘 만들어요.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현대도 있고 SK도 있고 하드웨어는 잘 만드는데 이걸 받쳐주는 소프트웨어 스택이 엔비디아나 다른 큰 업체만큼 안 돼 있는 게 좀 저희가 아직 큰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 하드웨어 개발을 LG에서 5년 동안 했고요. 네. 지금 스핀오프하고 3년 반이니까 8년 반을 했는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일이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인력 구조를 보면 저희 엔지니어들 중에서 한 80% 이상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80% 90%가 하드웨어 인력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아니 제가 이제 그래서 회사 소개서를 보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가 직접 NPU 설계하고 찍고 판매한 그 기업들하고 좀 차이점은 스튜디오 SDK라든지 뭐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를 강조를 좀 많이 해놓으신 거. 왜냐면 제가 딴 데서는 사실 뭐 성능이 뭐 얼마가 나왔고 전력 소모량 어때 이런 보도나 뭐 발표는 많이 봤어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주 촘촘한 이런 소개는 못 본 것 같아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죠. 옛날에 페이스북, 네. 구글 이런 회사들이 소위 말하면 AI 또는 ML,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네. 작업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개발을 했잖아요. 오픈소스의 형태로. 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카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텐서플로가 등장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파이토치.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텐서플로, 파이토치. 뭐 네. 그 이외에도 뭐 케라스도 있고 ONNX도 있고 네. NN이 여러 개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런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개발된 인공지능망이 다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야 돌아가게끔 된다.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SDK가 소프트웨어 네. 디벨롭먼트 킷이 잘 설계되어야 되죠. 네.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소프트웨어만 개발해서는 안 돼요. 네. 하드웨어 개발자와 같이 소위 말하면 코 디벨롭먼트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그거를 LG에 있을 때 경험을 통해서 하드웨어가 먼저 앞서가고 나중에 소프트웨어가 따라오니 문제가 많더라. 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같이 가자 해서 이제 개발을 쭉 해왔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뉴로모스 AI 뭐 C 뉴로 모자이크 모자이크 네. 스튜디오. 스튜디오라고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칩 위에 이렇게 뭔가 이 프레임워크를 올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네. SDK를 이제 다 같이 배포를 그거에 그래서 어때- 저희는 이제 네. 그 SDK는 그냥 공짜로 전달을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고객사가 네.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들을 돌려볼 수 있게끔 저희 하드웨어. 돌릴 수 있게 이런 부분이 또 기존에 있던 NPU 하는 회사들하고는 MPU 하는 회사들은 네. 이 SDK를 다 개발을 자체적으로 하기는 해요. 네. 다만 이제 얼마만큼 하드웨어 성능을 이제 강조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네. 이 SDK를 잘 만들었다라고 또 점점 포커싱을 두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좀 얘기는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매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네. 건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대표님 뭐 오늘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펀딩 시기는 그러면 지금 예, 그 시리즈 B 펀딩은 저희가 한 10월, 11월쯤에 시작을 해서 네. 내년 상반기쯤에 종료를 하려고 보통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 경험상. 그래서 마침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MPW 칩이 3월 정도에 나올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이아 칩이 나오면 이게 저희가 설계한 대로 잘 나왔습니다. 이게 앞으로 에임퓨처의 차세대 기술로서 판매될 기술입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할 거기 때문에 시점상 시리즈 B 종료 시점하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것 같고요. 내년 초 정도에. 예, 그래서 뭐 목표는 내년 4월, 5월 정도에 이제 종료하는 것으로 올 10월, 11월쯤에 그 시리즈 B 투자 유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MPW는 어디서 돌리십니까? 에이징랜드에서 돌리는데요. 네. TSMC 12나노 공정. 12나노 공정에서. 아 그렇군요. 자금 조달은 얼마나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는 이제 IP 기업이니까 사실은 뭐 그 팹리스 칩처럼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도 해야 되고 네. 또 뭐 MPW 플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리즈 B에서는 저희가 한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금 조달 생각하시는 것처럼 잘 조달하시고 네. 계속적으로 고객 발굴도 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집중하는 게 신규 고객 그 발굴과 그다음에 매출 창출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효과가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35억이라고 하셨나요? 30억. 30억 정도. 올해는 15억. 15억. 예. 올해 15억 매출은 기존에 보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가요? 거기는 이제 기술 영역이었고요. 기술 영역이었고 저희가 IP로 판 데는 이제 뭐 슈퍼게이트라는 회사, 슈퍼게이트라는 그다음에 회사. 이제 PMP넷이라는 회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하신 세미5도 초창기 때 저희가 매출을 그 계약을 했었는데, 네. 근데 거기 이제 내부 사정으로 끝까지 가진 않고 중간에 이제 터미네이션 된 케이스고요. 네. 올해 그러면 고객이 좀 정해져 있어서 15억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올해 지금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뭐 2군데 정도, 한 3군데 정도 있어요. 그렇군. 신규 고객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다음에 뭐 좋은 소식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